공대진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표 산업과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정보들을 알았다면 정말 치트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작에 알았다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미리 알고 있었다면 치트키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리 삶을 계획한다면 대학생활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친구들보다 2배, 5배, 10배의 효율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공대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대학생활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보기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사를 졸업하고 또는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도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사 후 직장인이 되는 경우 대부분 기술 엔지니어 또는 지원팀이 됩니다. 학부 때 일부 열심히 한 경우도 바로 연구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꿈이겠죠. 석사를 졸업하고는 대부분 연구원직으로 갑니다. 박사 이후에도 바로 과장급으로 연구소를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 스타트업, 외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사를 졸업하고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원,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일부는 스타트업 또는 사업에 도전하여 CEO 또는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장인보다는 전문직이 되고 싶은 경우는 5번, 6번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전원, 치의원 같은 경우 국내는 거의 없어졌고 해외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5급까지 자리를 맡게 된다면 사회에서 큰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업,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산업 쫙 이렇게 있습니다. 산업의 선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번 특정 산업에 들어가면 취업 후에는 일반적으로는 산업 안에서만 이직해야 하고 산업마다의 연봉 차이도 상당합니다. 또한 잘 나가는 산업이 채용 규모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업 공부를 통해서 어디가 유망할지 선택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넘버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 매년 반도체 인력을 4,000명에서 5,000명씩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아무튼 각 산업별 전망과 대표 기업 그리고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전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조업은 정말 많은 전공자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요 전공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다만 주요 전공이면 확률적으로 채용 확률이 높다고만 생각하시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컴공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주요 지택 요소는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 2가지가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2년 전 세계 매출 상위 10대 반도체 업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이 엄청납니다. 국내 독보적인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전기전자, 화학, 화공, 재료, 금속, 기계, 신소재 공학이 있습니다. 최근에 AI 산업 확대와 차량 전장화로 인해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이 꽤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채용 규모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고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뽑고 어떤 전공이든 반도체는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전공이든지 꼭 써보세요. 다음으로 2차전지 산업입니다. 아마 제2의 삼성전자가 이 3가지 기업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전기전자, 화학, 화공, 재료, 금속, 기계, 신소재 공학이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환경적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배터리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채용 규모가 확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모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행운이죠.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LG에너지솔루션 2위, 삼성 SDI 5위, SK온 6위입니다. 인력 전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급여, 워라밸 성과금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입니다. 총평, 이미 글로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앱은 아직 중견이긴 하지만 엄청난 성장률과 함께 대기업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신소재공학, 화학화공, 재료금속, 에너지공학, 기계공학이 있습니다.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상승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소재는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의 아주 기초 근간이 됩니다.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중국의 추격, 무섭죠? 이제는 기술 격차가 거의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 전기전자, 재료 금속, 화학 화공, 섬유 고분자공학, 기계공학이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꽤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아직까진 OLED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심의 OLED 주력에서 이제는 XR기기,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산업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점점 중요해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LS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기계공학, 전기전자, 제어계측공학, 전산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면 풍력, 태양광, 수소가 있습니다. 정유산업입니다. 많은 공대인들로부터 워너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저물어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오일뱅크가 있습니다. 속히 기름집이라고 불려지면서 연봉이 넘사벽입니다. 재직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기름집 성과급 얘기는 매번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SK이노베이션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는 끝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매번 하십니다. 제가 배터리 산업으로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공장 돌릴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한화, LG화학, GS칼텍스, S-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금호석유,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 화학, 화공, 신소재, 고분자, 에너지공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전체적인 수요는 감소하고 원자재 값은 올라서 최근에는 힘듭니다. 모바일 전자제품 산업입니다. 많은 우수 인력들이 모두 반도체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전기전자, 화학, 화공, 재료, 금속, 기계, 산업공학이 있습니다. 모바일 산업을 하는 삼성전자, 반도체로 많이 몰렸죠. 아래 표를 보시면은 반도체 인력은 증가했는데 모바일 산업의 인원은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 쪽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와 이노텍은 모바일 카메라를 넘어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이쪽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철강산업입니다. 한때는 이 철강산업이 취업시장에서 선호도가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기계, 전기전자, 화학화공, 재료, 금속, 신소재 공학이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포항이나 광양 이런 이 멀리 있는 지역 근무를 해야 하다 보니 수도권을 선호하는 MZ세대들이 많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철강 산업의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도 케미칼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21년 철강사 기준으로 전세계 포스코가 전세계 6위, 현대제철이 17위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조금 걱정이 되죠.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 기계, 자동차공학, 전기전자, 제어계측공학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아이오닉 시리즈가 글로벌 힘을 보여줬죠. 또한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UAM과 로봇 등 신사업에서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산업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경기 악화의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포스코건설, GS건설이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학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입니다. 21년 다시 수주량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조선공학, 기계, 전기전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LNG선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산업입니다. 여러모로 굴곡이 있었지만 중국을 제쳤고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산업입니다. 정말 행복한 통신사들이죠.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SKT, KT, LG U+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컴퓨터공학, 통신, 전기전자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KT 다니는 지인에게 회사 어떻냐, 다닐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블라인드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회사 들어가면 쓰게 될 텐데, 재직자들이 자신의 회사를 평가하는데 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SK텔레콤이 4위입니다. 통신사들은 대체로 TU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고 석사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IT 업계입니다. 개발자들의 성지죠. 복지와 연봉 그리고 워라밸까지 좋다고 많이들 합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네카라쿠베라고 하죠. 여기 있는데 다들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회사들이어서 중견기업들도 그냥 포함시켰습니다. 특별히 이직을 여기저기 하면서 계속해서 연봉을 많이들 올려갑니다. 산업국과 달리 코딩 실력만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딩 잘하시면 문과든 이과든 다른 전공자들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SI 업계입니다.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대표 고객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이후에는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해서 A부터 Z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취준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자소서 소재를 발굴을 해주고 자소서를 첨삭해주고 면접 자료를 개발해주고 나중에 합격했을 때는 이들의 만족도까지 케어해준다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워라밸은 좋은데 갑의 자리보단 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평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 SDS, LG CNS, 현대오토에버, 포스코 ICT, SK CNC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컴퓨터공학, 전기전자, 산업공학, 통계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이야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국내 대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ICT, 삼성전자, 한화, 두산로보틱스, 그 외에도 수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기업 내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로봇공학이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 정체성을 변화를 했죠. 다양한 대기업에서 신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경력사원들을 뽑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신입사원들도 곧 있으면 뽑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채용 공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고죠. 어마무지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다시금 방산산업에 눈독 들이고 있죠. 지금 호황기를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한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 기아,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전자, 컴퓨터, 기계, 항공우주, 제어공학, 정보통신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대표 전공으로는 생물, 화학, 화공, 약학, 수의학, 기계까지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정말 많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만 한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갈 수 있도록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취합해봤는데 요약해보니까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가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직무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학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LG에너지 솔루션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라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적은 학생이 대학 생활의 4년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학점 관리를 잘했다는 건 회사 와서도 자신의 성과를 꾸준히 관리하며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인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높으면 좋습니다.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낮아도 자신만의 무기가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에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의 높다의 기준은 3.8에서 3.9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어 성적입니다. 기업이 제한하는 수준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요즘에는 토익보다는 스피킹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보통 OPIC IM2, 토스 레벨 5면 되지만 가능하다면 OPIC IH, 토스 레벨 6까지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영어 성적은 최소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전까지 미리 따놓으세요. 인턴 지원하셔야죠. 세 번째, 자격증입니다. 이건 산업과 직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괜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기업이랑 같이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건축 직무, 전기 직무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으면 유리합니다. 자, 네 번째, 직무 또는 산업 경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면 직무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경험이 없다면 엄청 불리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철강 산업에 지원을 하는데 철강 분야로 엮을 수 있는 논문 또는 프로젝트를 했다면 이건 거의 게임 오버입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하지만 대학생 주제에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요?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부 연구생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양한 연구실들이 있죠? 학과 선배들 또는 교수님들 만나면서 어떤 기업과 산학과제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공대 연구실은 100이면 90은 기업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면 좋지만 3학년 여름방학 때 교수님 면담을 통해서 저도 이런 걸 연구 보조해보고 싶다 또는 배워보고 싶다라고 어필을 한다면 교수님들 웬만하면 승낙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자기 밑에서 일 시킬 대학원생을 미리 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졸업 논문입니다. 저는 졸업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 시장 조사를 미리 하고 미리 논문들 읽으면서 한 달 정도 고민했었습니다. 저의 기준은 미래 기술인가 또는 어떤 기업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근데 저는 적중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로 현대자동차, 포스코그룹, LG전자, LG엔솔, SK온 등 다양한 기업 등에서 일부 서류를 합격했었고 또 최종 면접까지 합격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교수님 컨택까지 우려먹었습니다. 그만큼 졸업 논문을 자소서와 면접까지 잘 엮어낸다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연구소, 대학원까지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두 가지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으로 실무 경험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4학년 겨울방학 때 미리 사전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죠. 4학년 1학기 또는 여름방학 전까지는 인턴을 꼭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은 쉽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중견,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라도 하세요. 두 번째, 어느 산업, 어느 회사로 가야 될까요? 이것이죠. 도무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바로 하세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세요. 두 번째, 학과 친구들을 모아서 취업 스터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최근 3년 저희 학교 선배님들의 취업 현황이 궁금합니다. 리스트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무조건 줄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산업과 회사를 선택합니다.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곳을 타겟팅하세요. 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산업과 회사를 선택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산업을 선택하셨으면 제가 앞서 언급한 산업 대기업들을 다 준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를 선택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느 직무로 가야 할까요? 산업과 회사가 정해졌다는 전제하에 이것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선택했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직무기술서를 모두 다 읽어봅니다. 두 번째, 호기심이 가는 눈에 들어오는 직무 3개에서 5개만 선택해보세요. 세 번째,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해서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해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번째, 학과 사무실 또는 학교 취업센터를 방문하세요. 다섯 번째,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졸업생 선배 중에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연락처를 받고 싶습니다. 현직자 컨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통화 또는 메일로 여러분의 상황 설명드리고 직무가 매칭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학사도 갈 수 있는지 또는 삼성전자 공정개발 직무에 쓰려고 하는데 기계과도 일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 짓을 반복해서 직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현직자와 통화 및 소통을 이때까지 한 5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능성과 핵심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수님은 연구만 하시기 때문에 회사 채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지금 움직이면 남들보다 2배 또는 5배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보는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기업 취업, 학년별 테크트리와 조기에 취업하는 방법 또는 대기업 연구소 취업 테크트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